펜트하우스 시즌2 방영까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나왔던 뇌피셜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시즌2 티저 영상, 그리고 SBS 아나운서의 대본 유출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즌2의 풀 스토리를 픽션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100% 픽션이며 뇌피셜이니 이럴 수 있겠구나 하며 재미로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펜트하우스 시즌2는 6개월간 잠적한 오윤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심수련을 죽이지 않았다는 오윤희의 진심을 믿은 로건리는 오윤희와 함께 심수련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심수련의 통화 내역을 입수한 로건리는 심수련이 죽기 전 양집사와 통화한 내용을 들었고 쌍둥이들이 주단태에게 당하고 있다는 소리에 곧바로 펜트하우스로 달려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윤희는 자신이 펜트하우스에 들어와서 심수련의 죽음을 봤고 그 후에 양집사가 장을 보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며 양집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심수련의 죽음엔 양집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단태가 엮여있음을 알게 된 로건리와 오윤희는 차분히 복수를 준비해 나갑니다. 또한 주단태가 천서진과 약혼할 것이란 소식까지 들은 이들은 천서진도 공범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증거들을 수집한 오윤희는 경찰에 확실한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일단 자수를 하며 6개월간의 도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오윤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양집사와 대질신문을 요청합니다. 겁이 난 양집사는 주단태가 시킨 것에 대해 일부 시인했고 주단태는 결국 심수련 살해 용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양집사가 갑자기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양집사는 진범을 밝혀줄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죠. 역시 양집사의 죽음은 주단태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단태는 자신의 약혼 여인 천서진의 사진까지 양집사 옆에 갖다 놓으며 천서진을 양집사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시 주단태는 배신의 아이콘이죠. 쌍둥이들의 친모부터 심수련, 오윤희, 그리고 이번엔 천서진까지 배신 4관왕을 달성한 주단태. 주단태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죠. 주단태는 천서진과 약혼을 하며 제이킹 홀딩스와 청아재단의 합병을 추진합니다. 애초에 천서진과의 결혼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닌 청아재단을 접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단태는 천서진이 자신에게 집착할 때마다 귀찮아 죽겠다는 티를 팍팍 냈었죠. 결국 주단태는 두 기업의 합병 후 자신의 약혼 여인 천서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버렸고 아직까지 주단태를 믿고 있는 천서진은 자신이 경찰 조사 받는 동안 청아재단을 잘 부탁한다며 자연스럽게 주단태에게 모든 것을 넘기게 됩니다. 결국 배신의 아이콘 주단태는 그 즉시 청아재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며 절대 악의 최고점에 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서진과 로건리의 특별한 관계가 밝혀집니다. 로건리의 어머니 이름은 스텔라 천. 스텔라는 자신의 성과 나이까지 바뀌는 등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모습도 보였지만 갑자기 이씨에서 천씨로 바뀌었다는 건 청아재단을 운영 중인 천씨 집안과 어떤 연관을 짓기 위해 제작진이 슬쩍 바꿔놓았다는 말이겠죠. 스텔라 천은 청아재단 이사장이었던 천명수와 사촌관계였고 로건리가 청아여고 체육선생으로 위장 잠입할 수 있었던 것도 스텔라의 힘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천명수와 스텔라 천이 사촌관계면 로건리와 천서진도 사촌관계가 되고 천서진과 민설아도 자연히 사촌관계가 되는데요. 로건리는 민설아를 괴롭히고 심수련을 죽인 공범인 천서진을 제거하려 하지만 그녀가 자신과의 사촌관계임을 알게 되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한편 죽었다고 생각한 심수련은 살아있었습니다. 심수련 사체의 부검이나 장례식 장면이 안 나온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스토리죠. 심수련은 분명히 주단태의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똑똑한 심수련이 그런 상황을 예측 못하고 주단태를 찾아갔을 리가 없죠. 주단태의 서재로 들어갈 때부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던 심수련. 보호대랑 심장 멎는 약을 준비한 심수련은 피를 토하는 열연을 선보이며 죽음으로 위장합니다. 영안실에 안치된 심수련은 간신히 깨어나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 잠적하며 후회를 도모합니다. 심수련은 자신이 살아났다는 걸 로건리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려던 로건리가 주단태에게 크게 당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또다시 로건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로건리 없이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일단 심수련은 로건리가 말해줬던 자신과 꼭 닮은 쌍둥이 친모 짭수련을 기억하고 그녀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짭수련은 국회의원과 연문이 날 정도로 인맥이 넓은 여자인데요. 심수련은 이 점을 이용해서 짭수련 행세를 하고 자신을 도와줄 국회의원을 물색합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한 명이 레이더망에 걸리죠.
바로 국회의원이 된 이규진인데요. 로펌 변호사 이규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계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규진이는 애초에 그 정도 깜냥은 안 되는 사람이죠. 규진이는 결국 짭수련 행세를 하는 심수련이 찐수련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주단태와 천서진에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을 넘겨주게 되며 심수련의 복수에 본의 아니게 큰 도움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단태는 여전히 짭수련을 미행하며 감시하고 있었죠. 사실 짭수련은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수련에게 버림받은 주단태는 홧김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었죠. 심수련을 못 잊은 주단태는 짭수련을 심수련 얼굴로 성형수술까지 시키며 심수련에 대한 소유욕을 드러냈고 결국 다시 심수련을 만나면서 짭수련을 버리게 되죠. 이렇게 짭수련이 느끼고 있을 주단태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심수련이 복수의 소재로 이용하기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짭수련으로 위장한 심수련은 다시 주단태 앞에 나타나며 주단태의 멘탈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한편 미국 연수를 다녀온 하윤철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천서진 앞에 등장합니다. 하윤철이 청와재단 이사장이 된 천서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하은별이 찍었던 쓰러진 아버지를 버리고 간 천서진 동영상 때문입니다. 하은별은 엄마의 미래를 위해서 그 상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채 동영상만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하은별은 엄마가 입시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자신의 부정 입학이 세상에 다 소문이 나면서 더 이상 엄마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 판단한 채 약을 먹고 쓰러졌었죠. 쓰러졌다 깨어난 하은별은 더 이상 엄마만 의지할 수는 없다 생각하고 아빠한테 이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하윤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천서진에 대한 복수의 도구로 이 동영상을 사용하며 천서진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네요. 석훈 로나 커플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가슴 아픈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석훈이 입장에선 로나 엄마가 자신의 엄마를 죽인 것이 되고 로나 입장에선 석훈이 아빠가 자신의 엄마를 누명씌워 감옥으로 보내게 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애물도 둘 사이를 막을 수는 없겠네요. 일단 주석훈은 주단태가 양집사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수고했다 하는 모습을 지켜봤기에 오윤희가 자신의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석훈은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오윤희의 누명을 벗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로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주석경은 자신의 오빠를 뺏어간 베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데요. 이제 베로나 옆에는 주석훈 말고도 제니가 있습니다. 제니는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로나를 챙겨주는 친데레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헤라클럽 아이들 간에도 균열이 생기며 시즌1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마리의 남편 유동필이 출소하며 등장합니다. 두바이에 사업하러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동필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죠. 유동필은 과거 주단태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중 일이 잘못되자 또 주단태에게 통수를 맞으며 혼자 옥살이를 해왔습니다. 물론 주단태는 그가 강마리의 남편임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출소한 유동필은 주단태에게 불만이 많은 이규진과 하윤철을 꼬셔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며 주단태를 향한 복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엔 강마리가 세신사로 일하고 있는 사모님들의 정보력도 큰 힘이 되겠네요. 이렇게 시즌2의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100% 픽션으로서 뇌피셜로만 풀어봤으니 시즌2가 시작되면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릴지 비교하며 재미로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뇌피셜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획기적인 댓글은 다시 뇌피셜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